저치기 야야야. 약간 이재원 파동함수, 이게 영어 표현으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독특한 성격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그 파동함수는 내가 언급하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 많은 물리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리적 정보다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보통 뭐냐? 또 네, 바로 뭐 위치 같은 것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뭐 에너지 혹은 뭐 운동량 이런 것 등등등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정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에는 어떤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정보들이 있는데 묘하게도 이 파동함수의 함수값 쓴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저치기 야야야. 우와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안 되네. 이걸 안 당하려고. 이럴 땡이라서 이거 해도 돼. 자, 여러분 물리적 의미가 뭐예요? 네? 물리적 의미. 물리적 의미. 네, 물리적인 의미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의미. 실수값 힘이 가해졌을 때 바로 물리적 의미란 그거 같은데.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싸발. 즉 뭐냐면 저치기 야야야.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게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뭔가를 좋아한다, 감정적인 면도 대소 비교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네, 감정도 대소 비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객관적인 물리학적인 수치건 아주 인문학적인 감정의 문제건 인간에게 어떤 실체적인 의미를 주려면 그게 크고 작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소수는 대소가 있어요, 대소가 없어요? 허수요? 복소수, 예, 허수가 포함되는 복소수는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대소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복소수로는 우리의 실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급하고 있는 이 파동함수들은 그 녀석의 함수값들이 다 뭐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나와요. 오. 그러니까 이 함수값 자체에는 물리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바로 특별한 계산 방식을 통해서 파동 함수로부터 내가 해줄 수 있어. 수업 시간. 나 거의 읽었어. 물리량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때 지금 여기 써놓은 특별한 계산 방식, 그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뭐겠어요? 오퍼레이터. 바로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치기 야야야. 혹은 오퍼레이터라고 해도 되고 약간 일반적으로 쓰자면 거기서 규정하는 특별한 문법인 거죠. 여러분 문법이란 말 알죠? 네. 문법도 하나의 공식이고 어떤 그 논리 구조잖아요. 오퍼레이터가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규정하는 특별한 문법으로 계산을 해내야 파동함수로부터 무슨 물리량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제 아직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뻑뻑. 저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 지와. 오, 그렇군. 쟤 너도 이제 어른이 된 거네. 그러면 알지. 그러면 저기 누구야? 저기 도윤이는 못 받았어요? 와, 도윤이 저거 음료수 먹는데 완전 애기 같다. 네. 이거 진짜 도윤이 이거 쌤도 주민등록증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주민등록증 이제 나중에 곧 받게 될 텐데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 중 가장 핵심의 정보가 뭐예요? 생년월일. 생년월일 그 뭐냐면 주민등록 번호잖아요. 그럼 주민등록 번호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나 같은 경우는 오. 이거거든요. 저거. 근데 뒤에도 알려주세요. 네, 뒤에는 1로 시작해요. 오. 그건 1로 시작하고 땡땡땡땡땡 뭐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근데 재미없네요. 감 떨어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이런 사람이 있고 주민등록과 만약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이건 작고 이건 크네? 그럼 얘가 이긴 거예요? 네.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는 대소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대소의 의미가 없죠. 네. 대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숫자 안에 들어있는 문법을 알아야 되죠. 네. 이 숫자 안에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연, 월, 일, 그 다음에 여기는 성별, 그 다음에는 나도 다는 모르는데 뭐 행정부 공무원이 되면 이 의미들을 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지역, 출생 지역,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데 나도 다는 알지는 못하고 뭐 공무원이 되면 뭐 교육 받는다고 하긴 하더라. 뭐 어떤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문법을 교육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주민등록 번호로부터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지 주민등록 번호 자체의 대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성격의 함수를 파동함수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나도 몰랐었는데 요즘은 성별을 3, 4로 구분하죠. 네. 나도 2000년. 나도 가연이 놓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가연이도 이제 뭐냐면 4거든요. 그래서 가연이 놓고 나서 이게 왜 4지 했더니 그 2000년 이후부터 성별 구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신기했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나요? 한 30살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29. 그래요? 8. 여러분 몇 년생인데요? 07. 07. 내가 76년. 그럼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31. 31 차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네. 좋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띠를 2번 돌아도 좀 더 남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띠예요? 나는 용띠. 그래서 여러분이면 무슨 띠예요? 돼지요. 돼지. 돼지띠예요. 여러분 나이가? 황금돼지. 황금돼지요? 네. 네. 그런 자.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파동함수고 이 파동함수에 또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성격이 있는데 이 파동함수는 well 저치기 defined function입니다. 잘 정의된. 오. 자, well defined function 어떤 뜻이에요? 롱타임 노시. well defined function 이거 그냥 쓰는 말이에요? 수학의 전문 용어예요? 네, 수학의 전문 용어거든요. well defined function이 뭐예요? 잘 정의된. 네, 바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여러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그 자체가 연속이란 얘기예요,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연속이란 얘기죠. 그리고 미분을 무한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툭 튀는 점 이런 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연속의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파동함수입니다. 알겠죠?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래야 파동 방정식을 풀어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라. 이런 식의 잘 정의된 함수라는 제한 조건을 안 걸죠? 그러면 아예 풀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이게 수리적인 부담을 줄이려면 well defined function으로 정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파동 방정식의 또 하나 중요한 성격 이 파동 방정식은 예, 플래티넘 3으로 0으로 수렴합니다.
언제 변위가 멀어질 때. 원점으로부터 변위가 멀어지게 되면 무조건 파동 함수는 0으로 수렴하게 수리적으로 적용을 해놓습니다. 이게 나중에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노멀리제이션. 정규화? 예, 우리말 번역 정규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파동 함수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0으로 수렴해 가는 그래프로 항상 정의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파동 함수의 중요한 성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저기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땅이 아니 바뀌었어요. 진짜 또 아니다고 하려고. 아닌데요. 이걸 또 아니죠. 알면서 숨는 건 뭐예요? 어휴, 도윤이 진짜. 근데 그 내용이 우리 이번에 읽는 책에서 나온다. 그래요. 아니 읽었어? 하여튼 그렇다. 얼마나? 정말 나온다고? 아니 이게 뭐가요? 절반인데 난 얼마나? 절반 넘게 읽었는데 기억이 그거 제1 뭐지 불행인가? 제가 절반 읽는데 얼마 걸렸어? 그막 근데 양치기 소년 빗대어 말하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양치기 소년은 기억나. 12발자국. 양치기 아니고 짜지. 12발자국이요? 네.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는데요? 그 책 저희 동아리 해가지고 아니 지아. 그걸로 기억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 독서 동아리로 동아리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 저희 독서 동아리 해가지고. 아, 독서 동아리? 네. 독서 동아리에서 그 책 선정은 누가 하는 건데요? 근데 저희끼리 하는데 오. 저희가 잘 못할 때 그냥 선생님이 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오, 좋네요. 좋습니다. 그 지화나 좋네요. 절반 읽는데 얼마 걸렸냐고. 근데 내일 하는데 내일 토론을 뭐야?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세면 안 읽었다. 조금씩 읽었는데. 그냥 아무도 다 안 읽었어. 그러면 요렇게만 독서 동아리고 얘들은 아니에요? 네. 얘들은 나는- 죽어라 책 안 읽어요, 얘들은? 얘는 책을 안 오늘- 읽어. 얘들은 책을 안 읽어요? 원홍이 책 많이 읽어요? 원홍이 이상한 그 살인 사건 책을 읽어. 제가 옛날에 학습지 원동이 옆자리였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살인 사건 소설만 맨날 읽어요. 아, 그래요?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원홍이 이미 살인. 이상 앨리스 죽이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죽이기 막 이런 거. 그렇군요. 백설공주 알겠습니다. 죽이기 이런 거. 알겠습니다. 좋아. 오 재원이가 돈을. 진짜. 아니 왜요? 아니 도윤이 그때 그거 막 양치기 봐, 틀어졌잖아요. 맞네. 자기 쳐가지고 좀. 네 알겠어요. 자기가 확인을 안 했을 때 땡큐. 그 위험보다 그냥 확인을 하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판단하는 그 감수성보다 더 크다. 자, 보자. 양치기 소년은 약간 기억. 양치기 아니고 저치기 야야야. 아니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저치기 야야야. 그저께 내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연쇄살인범 중에 어? 제프리 다머라는 연쇄살인범 알아요. 알아요? 와, 그 전기톱 살인 사건. 어마어마한데요, 제프리 네 다머? 맞아요. 전기톱. 아니 여기 프레디 머큐리. 제프리 잘 몰라요. 다머라고 하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알아요? 제프리 화이트. 와, 내가 진짜 와, 진짜 이건 진짜 역대급이던데. 다머. 아, 깜짝이야.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이게 있었는데, 파머가 그런 일 할 리가 없지. 제프리만 쳐도 나오는데 네,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나온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긴 백인 남자예요. 개이 새끼. 예, 그런 자, 거 했거든요. 예, 잘생긴 백인 남자인데 그 누구에 대한 패티시가 있냐면 알. 어린 남자, 흑인 남자. 흑인 남자. 근데 꼭 흑인이라서라기보다는 또 백인 희생자도 많은데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 근데 흑인 남성 많잖아요. 게이예요. 근데 저 보니까 꼭 흑인은 아니고 아, 그래요? 몇 명 백인도 섞여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흑인을 타겟으로 선택하기 좋아서 흑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흑인 남자를 고른 다음에 약을 먹이고 예, 잠재운 다음에 성폭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죽여요. 근데 그 다음이 쇼킹한데 먹어요. 제 예, 약간 먹기도 하고요. 너무나 끔찍했던 거는 이게 먹은 다음에 이제 약간 이게 시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다 잘라가지고는 이제 뭐 산에 녹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기도 하는데 머리는 남겨서 냉장고에 넣어둬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다음에 또 잘생겨서.
와, 그럼 자위용이에요. 오? 다음에 또 쓰려고 맞잖아. 와, 근데 그뭐 깜짝 섬뜩. 그러니까 지금 동현이 머릿속에서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동현이가 지금. 이 사람은 약간 흑인 자위 기구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래, 와, 근데 그거 보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 미친 새끼야 진짜 와 이게 그냥 머리만 있으면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연쇄살인마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와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 제정신이야 이 사람. 예, 여기서 희생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에 그냥 머리만 잘라가지고 여러 개 있고 막. 예. 하여튼 그랬답니다. 이게 듣잖아요. 예.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사람 좋아했다는데요. 뭐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얘가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잘생겨가지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연쇄살인마들은 잘생긴 거 아세요? 연쇄살인마들은 연쇄살인마겠네요. 연쇄살인마들은 되게 그 호감형들이에요. 선생님도 연쇄살인마죠. 호감형이. 예? 선생님 잘생겼으니까. 아유 정말. 자, anyway 그래서 선생님, 요게 빨리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환원함수의 성격이다. 왜 라고 갑자기 말을 알아주시고 끊냐고요? 계속 이어서 얘기해주세요. 5.3. 아왜 말을 끊냐고요? 이어서 얘기해달라고요. 끝났어요. 자, 그다음 5.3 오퍼레이터. 자, 오퍼레이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연산자. 자, 그런데 이 연산자와 관련된 수학도 굉장히 많아요. 수학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리적 표현들 많은데 우리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대한 얘기는 아까 중요하게 다뤘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있죠? 그것만 우선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많은데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네. 네. 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뭐를 알게 해주는 오퍼레이터라고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요. 그래서 표기할 때 대문자 H 이렇게 쓰거든요. 쓰는데 자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렇게 써볼까요? 오호. 자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썼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거 뭐 하시는 게 좋다고? 외워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는 엄청 나오기 때문에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뒤에 원자 오비탈 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혹시 옛날에 원자 오비탈 공부할 때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를 구분하려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구조부터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얘를 설명을 하려면 쟤를 외우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외워놓기를 바라는데 자 우선 지금 잘 보면 그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가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럼 이건 몇 차원에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바로 또 맞췄네. 와, 1차원에 진짜 있는 진짜. 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몇 차원에 있어요? 3차원. 3차원에 있죠. 그렇다면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3차원으로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제곱. X, Y, Z. 바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자, 상수는 다름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x좌표가 있죠. 네. x좌표에다가 뭐야 이거? 요렇게 사람밖에 안 보여. 요렇게 내가 다섯. 요렇게 해가지고는 자 뒤에 있는 V는 무슨 에너지 연산자였어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연산자였죠. 위치 에너지 연산자를 x가 아니라 x, y, g 세 개의 좌표계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위치 에너지 연산자는 구체적 수식을 당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네. 3차원에 대해서니까 이 오퍼레이터도 x, y, g에 어떤 그 뭐냐면 좌표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은 무슨 에너지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운동.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X축으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 Y축, Z축으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의 산술적인 합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에너지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스칼라. 에너지는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로 연결하면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 기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꼬부랑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거를 무슨 미분이라고 해요? 꼬부랑하게 표현한 거, 편미분 표현입니다. 그래서 파도감수를 각 축에 대해서 편미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3차원에서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표현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이 앞으로 진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4 Bones Interpretation. 본하고. 오. 아닌 것 같아. 네, 그 보온하버의 그 본 맞습니다. 하하하. 네, 본하버 순환. 네, 보온하버 할 때 그 본 그냥 반입니다. 그래서 본은 그 뭐냐면 스위스인지 오스트리아인지 그쪽 독일계 태생의 물리학자고요.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얘를 해석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해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이 녀석은 뭐냐? 오, 해만 맞춰. 자, 조 슈레딩거 said. 자, 슈레딩거 누구예요? 고양이 아저씨. 바로 저 파동방정식을 제안한 사람이 슈레딩거죠. 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위대한 물리학자예요. 위대한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내가 그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그 전자기학 개론이라는 물리학과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나는 화학과 다니지만 그 수업이 물리학과에서 개설된 거라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슈레딩거에게 박사 학위를 한 교수님이었어요. 예, 거짓말 좀 아니야. 예, 아니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에게 박사 학위를 한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슈레딩거는 19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교수님도 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때 홀홀 할아버지신데,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 수업 들을 때 그때가 그 교수님의 정년 퇴직 해였어요. 정년 퇴직.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려 30년 전 이야기니까, 95세.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교수님의 정년 퇴직 마지막 해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 전자기학 수업에서. 근데 그 선생님 수업이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선생님 뭐야 수업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내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물리학과 수업이어서. 근데 그 수업하시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이게 할아버지가 수업을 하는데 진짜 이제 거의 70 넘은 할아버지 수업하니까 이게 수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 톤이 있잖아요. 쩌렁쩌렁하고 오. 막 수업을 하시는데 진짜 열정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필기를 하실 때도 막 필기 하시는 거 이렇게. 그럼 수업을 듣는데 아이고 쓰러지면 어떡하나. 진짜 와. 그렇게 될 수도 있네. 예. 근데 그 교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이미 기말고사도 끝났어요. 기말고사도 끝나고 성적 처리도 끝났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학생 와서 들어라. 그래서 진짜 정말, 그리고 난 안 갔죠. 예. 왜냐면 어차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수업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슈레딩거 하면 그 교수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끝이에요. 예, 근데 벌써 30년도 옛날 얘기라 뭐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싶긴 안돼 하네요. 너무 슬퍼. 네, 하여튼 그러네요. 네, 하여튼 교수님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anyway. 그래서 그 Anyway. 슈레딩거가 얘기하기를 오. 선생님 슈레딩거 만난 적 있어요? 아니 나는 모르죠. 네. 자, 슈레딩거 얘기하기를 뭐냐? 바로 복소수 함수
파동 함수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 자체로는 어떠한 물리적 해석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파동함수로부터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퍼레이터 연산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만 슈레딩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인 본의 해석에 대해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이라는 애가 저 해석을 들고 나왔을 때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슈레딩거처럼 저 본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본의 해석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하남자. 바로 본 나이 19살 때입니다. 오. 그래서 본의 석사학위 논문에 나왔던 시국이네, 내용입니다. 시국은. 우와. 그래서 소리야. 예를 들면은 아 적당히 해야지. 쌤 지금 몇 살이에요? 리를. 이걸 안 하고 있어. 18살인 거예요. 쌤이. 그러면 쌤 이제 노벨상까지 1년 남은 거예요. 알겠죠? 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살 때 이제 노벨상 받을 수 있는 논문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선생님 지금 하여튼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물 건너갔죠. 나는 노벨상도 나이 제한 있어요. 나는 정치학계로. 그거 뭐냐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냐고요? 노벨상의 나이 제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 근데 재미없는 드립시. 네, 그거만 있습니다. 있잖아. 필드상은 네. 40살이에요. 예, 그건데 그 필지상은 어릴 때 받는 거고요.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노벨상 못 줘요? 못 받아요. 있지 뭐. 못 받아요. 그래서 뉴튼 노벨상 합격했는데 내가 죽이면 노벨상 못 받는 거예요. 뭐 그렇죠. 와. 뒤에서 19살 때 죽을 준비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튼 노벨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뉴턴? 못 받죠. 죽었으니까요. 네, 노벨보다 옛날 사람들은 다 못 받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런데 이 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 해석이란 이겁니다. 파동 함수로부터 특정 영역에서 어떤 관심의 입자, 그 관심 입자가 화학에서는 보통 누구겠어요? 애널라이트. 화학에서 관심을 갖는 어떤 입자. 전자. 바로 원자. 전자겠죠? 네. 왜요? 왜 화학자들은 전자에 관심을 줄까요? 이상해서. 바로 모든 화학적인 상호작용의 근원이 전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온이 만들어진다. 누구를 잃거나 얻어야 이온이래요? 전자. 전자죠. 공유결합이 되려면 뭘 공유해야 돼요? 전자죠. 배위결합이 되려면 뭘 줘야 돼요? 전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화학적 상호작용의 근원은 전자예요. 네. 아니면 물리학자들은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종이 같은 게 있는데 불 붙이면 활활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활활 탄 그 에너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 어디서 오는 거냐고. 전자. 자, 불 붙이면 활활 탈 거 아니야. 네, 운동회. 그럼 뭔가 에너지가 나온 거 아니야. 그 에너지 어디서 온 거냐고. 운동 에너지. 바로 마찰. 태우기 전에는 이러한 화학적 성분을 우리가 섬유질 혹은 탄수화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분자들도 있을 거고 원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원자 안에는 항상 원자핵과 전자가 있죠. 그럼 원자핵으로부터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규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 상태에서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와
얘를 연소시켰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안에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 전후가 같아졌겠어요? 달라졌겠어요? 달라지겠죠? 그 차이만큼이 화끈화끈한 불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 건 음식 안에 뭘 먹는 거죠? 영양분. 음식 안에 진짜. 원자핵을 먹는 건가요? 방. 음식 안에 뭘 먹는 거예요? 바로 음식 안에 있는 역시나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역학적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먹은 거 계속 몸 안에 있어요? 배설돼 나와요? 배설. 배설돼 나올 때 거기에 먹었던 원자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역시 뭐를 먹는 거다?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적 상호작용의 근원이 뭐예요? 전자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는 가장 관심의 입자가 전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맞추다군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 아쿠마군 없어졌네요. 뭐라고요? 아쿠마군 어? 없어졌네요. 그러네. 아쿠마군 그래. 이제 아쿠마군이 아니에요. 헤어스타일이 네. 바뀌어서. 아쿠마츠다. 조금 더 길면 아쿠마군으로 바꿔주죠. 지금은 짧으니까 마츠다군. 어떻게 쌤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좋아요. 하여튼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따가 쌤 가서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한번 들어봐요. 노래 좋습니다. 한이가 부른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아마 마츠다 세이코 일본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그 단발머리하고 그런. 예, 했을 거예요.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유급인 거예요. 아이유. 와우. 하여튼 그렇다. 네. 아유. 왜요? 아 그러네요. 저기도 아이유가 계시네. 오. 하여튼. 마츠다랑 예? 아이유. 쟤는 아이유 좋아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오? 고릴라. 선생님 취향 뭔데? 예? 고릴라는 내 취향이에요. 역시 독일 애들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그런가요? 네. 고릴라 좋지 않습니까? 고릴라 멋집니다. 자, anyway. 내가 왜 연습? 자, 그래서 파동함수로부터 특정 영역에서 어떤 관심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내 화이트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 1.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말 이거예요. 오.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아니야. 펑션 함수. 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확률 이 밀도 함수.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천재네. 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말 번역 뭐예요? 또 함수. 바로 우리 동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미르도 함수. 자,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자, 파동 함수를 이렇게 함수 파이로 표현을 하죠. 기호 파이로 표현을 하죠. 네. 이거 자체가 무슨 숫자라고 했었냐면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 복소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놈의 뭐를 구하느냐? 크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크기 알죠? 크기. 네. 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의 크기 뭐예요? 1 플러스 i 크기 어떻게 돼요? 오. 바로 1제곱 루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된 그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을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원래 복소수 함수인 파동 함수의 크기의 제곱. 알겠죠? 요거 크기입니다. 크기. 우와. 크기는 당연히 허수예요, 실수예요? 실수. 크기는 당연히 실수죠. 실수는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소가 있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도입을 하야 하야.
그다음 자 여기 지운다. 하이야. 해줄게요. 네. 지운다 지운다. 지우지 말아주세요. 쑥쑥쑥쑥. 이게 부수가 A 몰라. 자 5.4. 슈퍼노바 하이퍼 스텔라 자 여기서 그걸 두 찾아. 번째 2. 자 그러면 확률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렇게 우선 표기를 해볼게요. 자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의 앞에 철자 p를 따가지고 대문자. 요 확률을 대문자 p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저 그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입니다. 우선 파동 함수가 있는데 자 얘가 3차원에 나타난다면 좌표를 표현할 때 어떤 변수들이 필요하겠어요? x, y, g가 필요하겠죠.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이 파동 함수에 대해서 그대로는 의미가 없고 이 녀석의 뭐? 크기. 왜? 크기여야 뭐가 되니까? 실수. 실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뭐? 제곱. 제곱을 오 제곱. 한 다음 변수 x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렇게 x1에서 x2까지 x에 대한 정적분을 해줍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변수는 x, y, z 여러 개인데 다른 변수는 내비두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적분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적분을 뭐라고 부르죠? 부분 적분. 네, 바로 중적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요렇게 여러 변수에 대한 미분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 변수에 대한 미분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편미분이라고 하고요. 여러 변수에 대한 적분은 중적분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정적분이 완결이 되면 그 변수는 남아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만큼을 다시 묶어내면 변수 y는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변수 y에 대해서 다시 또 y1에서 y2까지 y에 대해 다시 또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오. 됐습니까? 네. 정적분이 완료되면 이 변수 y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누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변수 z의 적분 영역 z1에서 z2까지 를 적분을 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특정 영역에 갇혀있는 전자의 발견 확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약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8 x축이에요. 8 y축이고 8 z축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x1에서 x2 그 x1을 편의상 여기라고 하고 여기가 x2라고 합시다. y1은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라고 합시다. z1은 여기가 z1이고 여기가 z2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뭘 규정할 수 있냐면
짜자자잔. 자, 보이세요? 우와. X축으로 X1에서 X2, Y축으로 Y1에서 Y2, Z축으로 Z1에서 Z2. 알겠죠? 네. 그러면 세 방향에 대해서 변수가 변화한다면 우리는 뭘 규정할 수 있냐면 이런 식의 어떤 영역을 규정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영역에 어떤 관심의 입자가 있을 수 있죠? 네. 얘를 발견한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영역을 적분 구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데 이걸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의 어떤 주장 이후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하고 요거를 인정함에 따라 이제 노벨상도 주고 지금 이제 그 뭐냐면 이 양자역학을 생각을 할 때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에잇. 에잇. 세 번째 바로 노멀리제이션. 오. 신기하다. 자,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정규화.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입니다. 정규화. 정규화입니다. 뭘 또 열심히 축구를 보는 거예요? 선수 선택? 이강인, 또 이상한 거. 이가을? 다비드 실바, 급여, 루이스 리오항, 호아킨, 이강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인성이 안 좋아서. 이강인 인성이 안 좋다고요? 그거하고 많은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욕심이 많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환이 너무 팬 같아요. 자, 그러면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정규화 이건 뭐냐면 요겁니다. 모든 파동함수 이 모든 파동함수는 다음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뭐란 말이냐? 이겁니다. 시간.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준다. 줄게요. 으치. 자, 우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특정 영역에 있는 어떤 입자의 발견 확률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중적분 표현은 쓰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인티그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얘를 그게 또 내려가. 수학자들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오, 지연이 발음. 요용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세요? 저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네. 이때 이 정적분 영역도 그냥 대강 표시합니다. 대강 표현합니다. 뒤에 무슨 타우입니다. 타우. 물리 시간에 토크를 표현하는 그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 기호 있죠? 걔를 여기서 이렇게 쓴 겁니다. 타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올바로 된 표현이 아니라 이걸 보면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머릿속에선 이거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때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dx, dy, dz 이런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d 타우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 소라고 얘기합니다. 오.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예전에 했죠. 진짜요? 아 하기 싫다. 안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최적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봐요. 델타 x가 아니라 dx라고 써놨죠. 네. 그러면 d라고 쓴 건 뭐가 왕창 변한 거예요? 찔끔 변한 거예요? 미소. 바로 미소 변할 듯하죠. 그러면 잘 봐. x축으로건 y축으로건 z축으로건 움풍 변하면 부피도 파박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 변하면 그것들을 곱해놓은 부피 역시 많이 변하겠어요? 찔끔 변하겠어요? 찔끔 변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최적이 부피가 찔끔 변했다는 뜻으로 최적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때 노멀리제이션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인티그럴 파이 크기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름이 뭐였어요? 확률 밀도 함수였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d 타우 한다는 얘기는 무슨 적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3차원의 중적분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 중적분을 하는데 공간을 규정하는 경계가 만약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면 이 값이 뭐가 된다? 1, 2 되어야 합니다. 요 가정을 뭐라고 부른다? 정규화라고 합니다. 멀리제이션. 이거 그 무한 포텐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말 뜻이 뭘까요? 범위. 바로 전 우주란 얘기죠. 오. 아니 갑자기. 전 우주? 전 유주. 그러네. 그러네. 전 우주, 전 유주. 그래. 그러네. 유주한테 막 전 우주 드립도 쳐요, 여러분들? 그런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래. 원웅이만 그래요? 말안 합니다. 오 지금 그러면 원호이가 무건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건 수행. 좋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맨날. 오.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규정되는 이 3차원 영역 있죠? 네. 이게 만약에 전 우주라면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1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확률이 1이다.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언제나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 우주에 존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플라팅맨. 갑자기 갑자기 맞춰. 우리가 알고 있던 만약에 뭐냐면 원호기가 없어졌어요. 오.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누구냐? 저기 동현이한테 동현아 원홍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지구에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싸가지가 없네. 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그럼요. 지구에 화성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 원홍이가 지구에 없을 확률은 뭐 있을까요? 오. 있을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을 수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죽으면 어디? 이런 식으로 전 우주 어딘가에 해당 입자가 있다라는 것은 절대 틀릴 리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걸 확률 1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성격을 갖게 될 때 뭐라고 부른다? 정규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까 봐봐요. 여러분 혹시 아까 파동함수가 변이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디에 수렴해야 된다고 했죠? 0. 0에 수렴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정규화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해하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원점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어떤 함수값으로 계속 커져 나간다면 그거에 대한 적분은 1이 될 수 있을까요? 적분 역시 무한대가 될까요? 적분 역시 무한대가 돼버리겠죠. 네. 적분을 해서 무한한 변역에 대해서 적분을 했는데 그게 어떤 뭐냐면 유한한 함수값이 숫자로 나왔다면 그건 파동함수가 변이가 무한히 멀어질 때 함수값 자체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 영역에 대해 적분을 했을 때 유한한 어떤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본의 해석에 이런 조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어디서 나타난다?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과 파동함수에서 나타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그러면 오늘 한 30분에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오, 왜 잠깐? 한 5분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칠판 지우고 새로 적을게요.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결제해 주세요. 다음에.